나는 문학상이 최고인 줄 예. 알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예. 그게 평화상이 가장 평화상이 아주 맞아요. 예. 이게 이 글로벌화되면서 너무 전 민족 간의 세계, 그 예. 저기가 나왔는데 평화상이 가장 커야 된다는 건 진짜 예. 큰 너무 큰일 좋은 일 하셨어요, 예. 원장님. 근데 뭐 아무것도 없으시다고 그래 너무 좋으시죠. 그래서 우리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타까운데요. 그래 너무 일찍 그 돌아가셨어요. 좀 더 사셨어야 계셨으면 되는데. 많은 강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면. 그분이 그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너무 많은 저술도 데 하셨을 있으시니까 저술도 하시고 아주 젊은이들에게 많은 그 말씀을 해주실 분이었는데 그냥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럼 원장님 여기서 대학 졸업하고 예, 저는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치과대학을 의대를 정의대 치대를 졸업하시고 바로 미국에 갔죠. 저기 그 임플란트의 그 권위자로 알고 계신데 그거는 이제 제가 미국에 이제 가가지고 다시 공부를 좀 했어요. UCLA에서. 그 시절에는 우리나라 임플란트가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예,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80년에서 84년까지 이제 그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공부하시고 공부하고 거기서 대학에 그냥 남으셔서 거기서 이제 학교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게 뭐 제가 실력이 좋아서 가르친 게 아니고 실력보다 그게 어느 대학이요? UCLA. 예, UCLA. 네, 실력이 좋아서 가르친 게 아니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주가 좋아요. 손재주가. 그렇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미세 수술이라든지 그 미세한 이런 저기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잘해요. 근데 거기 학교에서 클래스에서 제가 그걸 아주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교수님이 공부를 더 할 겸해서 이제 같이 이러자 해서 이제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때 이제 83년에 그 학교에 그 교수님하고 프로젝트를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정부 프로젝트를 따라서 연구하고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한 것들이 나사에서 개발된 새로운 물질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을 이제 돈을 공사에서 받아서 이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나사에서 주는 연구자로. 네, 나사에서 만든 그 물질을 연구하는 걸 그 의학에 이제 쓰는. 그게 나사에서 직접 그 프로젝트를 주신 거네요. 예, 그렇게 그렇죠. 그때 유대 관계가 예, 이루어지셨고. 제가 이제 이렇게 운전해서 모시고도 가고 거기 오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워싱턴에 계시다가. 원장님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일 하셨어요. 모시고 다녔는데 이 어른이 그러니까 그 특징이 뭐냐면은 그 어느 도시를 가시면은 그 도시의 제일 중요한 학교를 꼭 방문하세요. 대학을. 그래서 그 대학에 연구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언론사, 신문사를 꼭 방문해서 언론인들한테 우리나라의 역사, 인권, 민주화 이런 걸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이제 큰 정치 리더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러니까 그걸 다 이제 어레인지를 제가 전화해서 약속 잡아주고 이제 또 모시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그렇게 도와드리고 뭐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래도 큰 용기가 필요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지. 학교에 재직하고 그래도 한국인이라는 핸디캡.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차츰 뭘 제가 느끼게 됐냐면 우리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그 다민족 사회에서도 메이저리티가 있고 마이너리티가 있어요.
나라에서도 이제 그러면 그렇겠죠. 메이저리티는 이제 먼저 자리 잡은 백인 사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리티는 나중에 자리 잡는 사람들이니까 아직 정착 소수민족이죠.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사람들은 항상 긴장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네가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잘못하면은 우리 민족이 욕먹을 수도 있고, 나라가 욕먹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긴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메이저리티들하고의 대화를 하는 것도 자신감이 없고, 되게 그래요. 근데 이 어른을 모시고 이렇게 좀 다니다 보니까 그 거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메이저리티의 정말 큰 리더들하고도 당당하게 그냥 하실 얘기 다 하고, 영어는 그렇게 잘 못하시는데도 그냥 다 하시고서 이큰 메이저리티 지도자들이 존경을 표시하고, 우리가 감히 만날 수 감히 없는 그런 우리는 그런 그 용기가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일개 처음 말단 선생이 총장님한테 한번 면담을 하려면 편지를 쓰고 예약을 하고 뭐 몇 개월 다 해서 이 면담 일정 잡으면 그 시간에 잠깐 만나서 뭐 얘기하고 이렇게 할 정도인데, 이분을 얘기하면은 그냥 척척 면담이 이루어지잖아요. 총장도. 그러니까 뭐 상원원도. 얼마나 이게 대단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거기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마이너리티가 아니구나, 메저리티가 될 수 있다. 나도 이런 그런 그 자긍심도 생기고 그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대인을 하나, 김대중 같은 그런 대인을 하나 가지고 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 마이너리티가 아니라 메저리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용기가 더 용기가 생기셨구나. 엄청 생긴 거죠. 자신감이 넘치고 예. 누구에게 전화를 해도 네. 아주 자신감이 생기고 막 그러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감이. 누군데?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을 만나서 어디 이렇게 가다 보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뭐 역사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어느 면에서나 내가 너무너무 무식한 거예요. 김대중 선생님 앞에서는 그래요? 예. 선생님도 그래요? 예. 너무 무식한 거예요. 아니 그분이 많은 독서를 하시고 예. 그런 지식인인 줄은 알고 있지만 그러셨구나. 엄청난 네. 그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너무 아주 방대하셨구나.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분이 어떻게 공부를 시키셨냐면은 저를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어느 날 이렇게 와서 오셔서 대번 얘기를 하다가 보면 그거가 무슨 뜻인가 그게 뭔가 이렇게 이제 대화를 슬쩍 지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는 반드시 얘기해줘요. 내가 그거 말이야 무슨 책을 찾아보고 뭐를 해봤는데 이런 뜻이더라. 딱 얘기해 주시고 책 이름을 얘기해. 그 다음에 오시면 반드시 내가 그 책을 읽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참 좋은 인연이셨군요. 예, 그래서 그러네. 큰 공부를 많이, 그러니까 뭐 대화를 해서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다음에 너 숙제다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영향을 아주 받았어요. 그 양반이 85년에 한국으로 귀국 오셨는데 그때는 벌써 이제 워싱턴에다가 어떤 걸 만드냐면 인권 연구소를 만드세요. 남의 나라의 인권을 가지고 자꾸 간섭을 해야 돼. 너네들 왜 그런 법도 안 만들고 너 왜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이 뭐냐면 국제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이제 필리핀, 아르헨티나, 폴란드, 한국 이런 나라가 인권에 아주 사각지대고 탄압이 많은, 법도 없고 사람을 막 이게 그 고문을 하고
정치적으로도 보고 사회적. 근데 이 어른이 인권연구소를 왜 인권연구소를 싫고 한국민주화연구소를 시지? 우리는 그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한테 우리 한국의 문화, 한국의 저 민족 문제, 한국의 뭐 민주화 문제 100번 얘기해도 그렇게 선뜻 나설 필요가 없잖아요. 남의 나라 문제니까. 근데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를 하면 그거 안 나서면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 돼요. 미국이라는 아주 사회가 로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뭐 정치인도 그렇고 사회 지도자가 그 사람이 거기에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 하면 그거에 나서야 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존중의 미국 문화, 사회의 정신적인 기조가 그렇게 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문화와 습관을 다 이해를 하고 그걸 서포티브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가서 한국 음식 해 먹어도 누가 다 칭찬을 하고 좋아한단 말입니다. 러시아 사람 러시아, 중국 사람 중국. 미국은 진짜 이해하기 불가사의할 만치 그런 저기가 잘 돼 있는 그게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이제 궁금한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의 문화를 가진 사람.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문화가 대학 이상의 수준을 가지면 성공을 해요. 그러시군요. 그게 미국의 사회예요. 미국의 사회구나.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 당시에 인권연구소를 딱 차려놓고는 남의 나라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에다 막 편지도 쓰고 우리보다 막 폴란드인들을 위해서 미국에서 미국의 지도자들한테 편지 쓰고 막 해서 폴란드 사람 도와주고 아르헨티나 사람도 필리핀 도와주고 한국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아 그래 저 사람들은 세계인이야. 그리고 인류야 저 사람들이야말로. 자기네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인종까지도 아울러서 얼마나 큰 그림이에요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 대인이라는 소리는 들었는데 진짜 대인의 풍모를 가지셨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1년 지나시니까 여기저기 연설하러 가시고 뭐 초빙돼서 여기저기 그 중요한 멋지다. 언론에서 이제 네. 다 취재하고 막 이제 지도자로 이렇게 인정. 자연히 정치 지도자로 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1921년에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이 7,000명 있어요. 7,000명. 네, 7,000명. 그 대학에가 그 자료가 다 있어요. 그 USC 대학 그 길이 한인들이 주로 살던 길이었어요. 그래서 7,000명이었는데 그때 그 한인들 7,000명이 1년에 상하이 임시정부에다가 독립자금을 보냅니다. 그 어려운 게 버는 돈이. 네. 그런데 그 독립자금을 얼마를 보냈느냐 하면 20만 달러 이상을 보냈어요. 21만 달러. 큰 돈이지. 큰 돈이죠. 그러면 그 계산을 당시에 20만 달러면 진짜 큰 엄청 큰 돈입니다. 근데 그 계산을 해보면요. 한 사람이 30달러잖아요. 3721. 어? 그렇죠. 7,000명이니까. 네. 예. 한 사람이 30달러씩을 달러씩을 낸 거지. 낸 거죠. 예. 그렇게 계산이 되죠.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한 달 월급이 얼마냐면 30달러예요. 그러면 안 먹고 안 입고 다 보냈네. 그러니까 한 달 1년치 중에서 한 달치를 보낸 거예요. 11조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임시정부를 후원을 해서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안창호 선생님도 거기에 이제 가셔서 거기서 자식들 낳고 그랬어요. 안창호 선생님 우리 한인들이 이러는 곳에 야학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필리반이 그렇습니다. 배우고 그렇습니다. 그게 USC 대학에 지금도 안스 하우스라고 있어요. 큰 빌딩들이 있는데 조그마한 개인 집이 하나 아직도 남아 있어요. 왜 남아 있냐면 이 대학에서 그것을
지키고 있어요. 안스하우스라고. 아, 그분이 그분의 기거하시던. 기거하고 거기서 아이들이 태어난 안스하우스. 왜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그 안창호 선생님은 배를 타고 이제 그저 샌프란시스코로 왔대요. 그 자랑스러운 얘기네요. 그럼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로 오셨는데 샌프란시스코 광장을 지나가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막삥 둘러서고는 저놈이다 이겨라 저거라 막 응원하고 그러는데 가운데서 둘이서 막 싸움을 하고 주변에서는 돈을 걸고 나는 쟤한테 걸고 나는 내기를 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구경을 했대네요. 안창호 선생님. 안창호 선생이? 예. 구경을 해서 보니까 싸우는 사람이 한국말로 욕을 하면서 싸우는 거야. 싸우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지. 그렇죠. 그 한국 사람이 거기서 싸우고 미국 사람 다른 나라 사람 구경을 하고. 구경하고 돈 벌고. 그래서 보니까 저 사람들 이렇게 되면 최하류로 간다. 저 사람들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농장 같은 데서 일을 하는데 가가지고 밤에 가르쳐요. 공부를 가르쳤어요. 안창호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그 공부를 가르쳐가지고 거기에 오렌지 나무가 많아요. 오렌지 따는 농부가 많아. 다른 나라 사람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안창호 선생님이 야학을 가르치면서 인간의 도리를 다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멕시코 사람, 뭐 백인, 뭐 터키 사람 이제 다 와서 야학을 막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그 안창호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교육자로 존경을 받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한번 미국에 가시면 그 LA에서 한 1시간 정도 가는 외곽 좋은 도시가 있는데요. 얼바인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얼바인. 네, IRVINE. IRVINE. 얼바인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얼바인 시티네. 시티죠. 그 도시에는 중앙 광장에 그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누가 세워지냐면은 간디, 인도의 간디.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 목사, 안창호. 킹 목사. 예. 안창호. 안창호 거기 끼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 세 분을 딱 관계를 거기다가 동상을 세워놔 지금도 있어요. 그게 왜냐면 안창호 선생의 그 교육을 시켜서 이제 거기에서 뭘 했냐면 저 노벨 평화상 후보에 갔으니까 자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제일 큰일 하셨군요.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다가 2000년 대통령을 하시면서 2000년에 이제 노벨 평화상 이제 그냥 2000년에 받으신 거죠. 그래서 노벨 평화상이라는 것은 이제 그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이제 다른 상은 스웨덴에서 주고 평화상은 노르웨이에서 줘요. 그런 거예요? 그러고 이제 스웨덴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많은 교류가 이제 그 노르웨이 평화상은 노르웨이에서 주게 돼 있어요. 예. 그 외의 의학상이나 뭐 그런 거는 예를 들어 의학상은 카롤린스카 대학 거기에서 노벨 의학상, 생리학상을 주고 문학상은 공무원실 문학상은 스톡홀름 대학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평화상은 노르웨이. 예, 그 노벨위원회에서 총괄은 하시겠지만 이렇게 거기에 저는 독립적인 노벨 문학상 위원회가 있고 노벨 평화상 위원회가 있고 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는데요. 노벨 재단에서 돈은 주고. 그래서 이제 그 평화상을 이제 2000년에 받으시죠. 2000년 평화상을 받을 때 참 큰일이시죠. 큰일 하셨는데. 예, 그래서 이제 평화상을 받을 때 이제 제가 그 갔는데 평화상 이제 노르웨이의 오슬로에가 있는 그랜드 호텔이 있어요. 그랜드 호텔이라고 또 똑같이 생긴 그랜드 호텔가 스톡홀름에가 있어요. 스웨덴에 같은 이름이? 똑같이 모양이 생기고 똑같은 이름이. 그래서 이제 그 호텔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묵어요.
전통적으로 노벨 문학상이다 그러면 이방이에요. 화학상은 이방. 여쪽 노르웨이의 평화상은 묵는 방을 딱 정해. 그러면 이제 12월 11일인가 12일을 그때 이제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하면은 평화상 수상이 12월 10일에 있으면은 그 도착한 날 이제 저녁이 되면은 그 호텔 앞에 큰 게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수천 명 사람들이 모입니다. 촛불을 들고. 근데 그 6시쯤 되면은요 거기에는 북극이 그게 때문에 시상식이 있는 날. 아니 시상식 있는 전날. 전야제네. 전날 그냥 사람들이 모여요. 모여가지고 촛불을 들고 모여요. 그러면 수상자가 발코니에 문을 착 열고 이렇게 나오고 박수시인데 저녁 6시면은 거기는 우리나라로 밤 한 12시처럼 깜깜한 나지. 그 북극이다. 오후 3시면 해가 지잖아요. 깜깜하죠. 근데 그러고 시민들이 더 추울까 봐 거기다가 보답불 다 그러면서 박수 환호합니다. 얼마나 강경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진짜 세상의 멋진 광경이네. 평화를 위한 구호들을 외쳐줘요. 글자도 써서 편지 보내줘. 그런 게 노벨 진짜 눈물 나서 가져오라고 평화상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 시청에서 이제 평화상 시상을 합니다. 시상식이 시청에서 있어요? 시청에서 이제 해요. 시청에서 그 시청에 이제 그 평화상 그 수상하는 데코레이션이 그 해에 아주 중요한 팀이 되는데요. 아주 멋지게 이제 데코레이션을 하고 나서 이제 수상을 거기 이제 왕도 오시고 이제 전 세계 그 저기를 하고 이제 수상을 해요. 하고 나는데 이게 이렇게 두분 이렇게 사람들이 한 10,000명 이렇게 앉잖아요. 그 가운데에 이제 이렇게 동그란 스테이지를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서 CNN이 1시간 동안 라이브 인터뷰 수상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 수상자한테 평화상 수상자. CNN에서 나와가지고. 네, 1시간 동안. 거기에 이제 앉아서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을 다 온 세계 많이 품었지 않아도 눈빛으로 다 하고 막 나중에는 나 팔짱도 끼고 다니고 막 그래요. 재미나게. 그 다음날 서울대학을 갔어요. 서울대학을 갔는데 여기서 먼저 하고. 그 서울대학을 갔는데 서울대학은 아주 뭐 기라성 같은 그 학장님들, 총장님들 이 의사들이 쫙 나와서 의전에 맞춰서 하고 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도 막 영화 배우들이 만드는 프레젠테이션 쫙 대한민국의 넘버원 호스피탈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스웨덴 그 델리게이션 내려오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 어제는 재미있었는데. 어저께는 인간적으로 네. 체온 있는 저기를 네. 했고, 그쵸? 체온 있는 컨퍼런스를 했고, 네. 여기는 의전적인. 네. 그렇구나. 질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점심도 안 먹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점심도 먹이고 뭐 다 빼놨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서 스웨덴의 에서 한국의 이 대표단을 초청을 하겠는데 두 병원 중에 하나가 선정이 되는데 우리가 가서 병원과 협의해가지고 초청을 하겠다. 우리한테 했어요. 네. 야, 그래가지고 이제 2007년 대단한 일이네. 그렇죠. 그래서 2007년에 저희가 그 스웨덴에 이제 12명을 데리고 가죠. 와, 스웨덴에 초청이 된 거예요. 초청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많은 걸 그 사람들은 정말 발달된, 특히 아주 발달된 의료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왕실 왕- 여왕을 케어하는 팀이면은 최고의 그렇죠. 의전 네, 팀이겠죠. 그렇죠. 최고예요. 어. 노벨 의학상 관계되는 분들. 아이고. 이 세계적인 네, 권위의 권위자 팀 분이죠. 말하고. 예.
12명이 가셨어요? 예, 우리는 12, 그 사람들은 21명.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서는 들고 근데 뭐에 관심이 있냐.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는 걸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것이 우리나라는 노인의학이 없어요. 노인의학. 노인의학과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배워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치매과가 이렇게 예, 치매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스웨덴의 여왕님이 가진 치매 연구소. 진짜 베리 나이스다. 세계 최고의 치매 연구소가 있어요. 여왕님이 가진 그 왕실 치매센터가. 치매센터. 거기서 이제 다 많이 멋지지? 배우죠. 배워옵니다. 그게 실비아 헤밋이라고 해요. 실비아 헤멧. 그 연구소를 실비아 헤멧. 실비아 왕비였나? 여왕님. 그걸 여왕이라고 그래요. 국왕 여왕 그래. 실비아 헤멧. 실비아 헤멧에서 우리가 많이 배우죠. 그래가지고 헤멧이 스펠링이 뭐 어떻게 HEMMETE. 이가 나중 끝에는 이가 없습니다. ETT. EPP. 아니 HEMMET. ET. 예. 헤멧. 헤멧.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배우고 또 카롤린스카 의과대학에서 배우고 전 그 좋은 연구소를 다 열어줬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그걸 자꾸 보내고 오고 거기서도 오고 해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치매에 관한 이 연구를 우리가 많이 배워왔고 또 나이가 많은 환자들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배우고 이제 직원들이 인간의 중요성, 따뜻함 그런 것을 이제 배워보죠. 그래서 이제 부천시가 그 공고가 나왔어요. 큰 노인 요양 시설을 짓는데 병원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이 65세 이후에 이 등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요양원에 살고, 얼마 동안 병원을 가든지 이런 등급을 다 매기거든요. 그것이 이제 스웨덴 사람들이 다 만든 겁니다. 일본도 거기서 가져가고 다 전 세계가 거기서 가져가고. 그 시스템을? 그럼요. 거기가 최초의 노인의학의 시작이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프레젠테이션을 했죠. 그랬더니 우리한테 그냥 점수가 돼서 우리가 그걸 운영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왕님이 2번을 오셨어요.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병원을 이 시에서는 과소평가를 하고 뭐 그래서 참 이게 참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장님 그런 얘기를 왜 안 해? 그 시 관계자들하고 다 그런 기회가 없죠, 저야. 그래서 이제 만드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가는 병원이 됐어요. 그것이 치매 쪽에서 치매 분야에 그런 노를 갖고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원장님께서 그걸 그 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 시의원한테 휘둘린다는 거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노인 그런 부분에서 여왕님이 국빈 방문을 오셨을 때도 여기를 방문했어요. 다니엘병원. 네. 그래서 이 2번 방문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스웨덴에서 장관이 여기 부천 우리 병원에 5명이 왔습니다. 언론들도 뭐가 잘 알려져 있죠, 부천. 아니 스웨덴 같은 그런 가장 저기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스웨덴의 이제 이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이제 쭉 보고 국빈 방문을 이제 국빈 방문이라는 건 왕이 재임 기간에 한 나라는 한 번만 줘요. 국빈 방문은 그 스테이트 비지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수교 60주년 기념으로 왔어요. 여기 오셨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국빈 방문을 할 때 그 방문하는 나라의 왕실에 자기를 한 사람을 주게 돼 있습니다.
왕족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스웨덴의 왕족을 이제 그런데 이제 뭐 무슨 뭐 공작이나 뭐 네, 남작이나 네. 그런 자기를 주는 자기를 거예요.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를 이제 그 여왕님하고 공왕께서 이제 그 성남 비행장에 내려서 조정기가 내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것도 재밌는 얘기예요. 어디를 제일 먼저 국립중앙박물관 용사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시더라고요. 이 자기가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봤죠. 저 사진 멋지다. 그거 좀 찍어. 저기 저거 좀 위에서 가까이서 좀 찍어. 위에서 음. 맨 위에. 예. 아. 그게 그게 이제 2012년 2012년 예. 5월 말이죠. 5월 그게 직접 받으시겠네요. 그렇죠. 여왕한테. 예, 여왕. 네. 네. 요정님이시고 가운데가 여왕님이시고 여기가 이 대사가 여기 나옵니다. 이분이 문학가이며 화가이고 예. 대단. 네. 여기 여왕님이시고요. 저희하고 이제 스웨덴하고 협약 조연할 때 여왕님 4층에 가시면 이 방이 있습니다. 지금 이 4층에.